이제 우리가 전기에서 이제 대충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제 살폈는데,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거는 도대체 한나렌 텐트에서의 판단의 궁극적 그 버전은 어떤 것인가라는데, 이제 전기에서는 어쨌거나 간에 이 판단 자체를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와 관련해서, 혹은 정치적인 그 행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방식 자체를, 그 판단의 어떤 그 일어나고 있는 방식과 그에 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했다면, 이럴 경우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아마 우리가 추측건데 내재될 수 있는가 하면은,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 자체에 준해서 이 판단을 이해를 할 때 그 내재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, 혹은 이제 그거를 한나 아렌트가 왜 이거를 좀 더 발전된 어떤 형태로 판단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고찰을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,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한다는 그 자체에 뭐가 빠질 수 있는가 하면은, 혹은 그 한나 아렌트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축이 뭔가 하면은, 계속 그 시작 자체에서 오는 그 우연성, 그 인간이 탄생하면서 바로 시작되는 그 어떤 우연성, 그런 다음에 의지의 자유의 의지 자체에서 비록 그 자유의지라는 어떤 그 형태를 통해서 의지 자체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작동이 정신의 삶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만,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아니죠.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의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자유, 그런 다음에 그 의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유 자체를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, 그 의지라는 그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연성이나 또 어떤 상황 자체에 구속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인데, 사실은 이 자유라는 개념이 한나한테는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그 개념이죠. 왜? 정치라는 그 자체를 한나 아렌트는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, 혹은 우리가 세계성이라는 그 자체가 곧바로 그걸 자유의 어떤 그 가능성으로 이해를 했죠. 바로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어떤 점이나 혹은 그 사실적인 어떤 문제의 어려움이 나오죠. 즉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,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세계에서의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자유를 보정해 줄 수 있고, 거꾸로 이 세계의 어떤 그 자유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근원성들이 궁극적으로 의지에서 근원한다면은, 그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우연적인 개별적인 인간의 의지에 의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. 거기서 오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히아투스, 즉 어떤 틈 같은 게 생기죠.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한테의 어떤 사유의 전환 자체가 바로 이 점을, 이제 한나 아렌트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서 제가 나중에 지적해 주겠지만, 이거를 하나의 난점으로 보죠. 이 극복점이 이제 후기의 그 판단 개념으로 들어가죠. 근데 이제 후기 판단 개념으로 들어가는데, 이게 사태상으로도 그래요. 왜 이게 이제 시간과 세계성이 어떤 그 화해의 문제인가 하면은, 이 플러스 이제 화해이기도 하고 이게 난점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도 되기도 하는데, 우리가 한나 아렌트에서 인간의 조건에서 우리가 공부를 어떤 걸 했습니까? 시작 자체, 탄생성에서 오는 시작 그 자체가 결국은 어떤 절대적인 출발점, 시발점은 되지만, 곧바로 그게 또 우리 인간한테 뭔가 늘 새로이 출발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가능성이고, 새로이 출발해야 된다 하는 이 가능성 자체를 역사에서는 계속 부정을 해왔죠. 절대적 출발점, 이 시발점을 계속 확대를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창조성, 그 자발성, 자유성을 굉장히 고양을 시키겠지만은, 사실은 우리가 역사, 그러니까 헤겔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? 인간의 어떤 그 자발성 말고 역사의 법칙이라든지 그 절대 정신의 어떤 자기 현현 이런 식으로
인간의 어떤 그 자발성 자체, 즉 자유를 거기에 함몰시켜 버렸죠.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한테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율성, 자발성 이거를 그 고요하게 확보를 시키면서 세계성과의 어떤 그 화해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의 판단의 가능성인데, 그럴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? 여기서 판단하는 자 혹은 판단의 어떤 그 가능성을 내세우는 자들이 이 시간상에 전개되고 있는 혹은 역사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혹은 그 실제 행위자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관찰자 혹은 그 영어로는 그냥 스펙타토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, 이게 뭔가 하면은 일종의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사건의 정치 혹은 그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 수 있는, 여기가 이제 판단의 어떤 그 성립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한테서 계속 그 문제됐던 게 이 출발점 근원으로서의 탄생으로서 오는 어떤 이 자체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걸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냥 개인의 어떤 기본 능력으로 딱 받아들여 버리면은 바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그 가장 근원적인 어떤 창조성을 그걸 수용을 할 수 있을 건데, 실질적으로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나 막스나 뭐 해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질 않았죠. 그 자체를 그렇게 무에서 인간이 시작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인간의 어떤 고유 능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역사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들의 어떤 우연성의 어떤 경과 혹은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, 대안적 가능성이 나오는 게 개념이 이제 뭔가 하면은 한 사건이 전개되고 혹은 역사상에 어떤 그 전개되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주체자로서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판단자로서 의미를 이제 최종적으로 부여를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관찰자로서 내리는 것으로서의 어떤 판단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시간과 세계성의 어떤 그 화해,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베르니 어떤 의견인데, 그게 이제 시간과 세계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상이라는 그 자체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우연성이라든지 그 어떤 식으로든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어떤 그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성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건에 대한 혹은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진행의 과정에 대한 어떤 그 보편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냐.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계성 자체의 원래 근본 성격이 그거지 않습니까? 세계성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객관성과 상호주관적인 어떤 거를 서로 공유하는 때야만이 이 세계성이 성립하는데, 주어진 어떤 이 우연성과 이 세계성의 어떤 그 보편성을 그 화해시키는 그 가능성들에 대한 대안 혹은 그에 대한 해결책이 판단을 관찰자로서 이제 파악한다는 거.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이 판단에 대한 어떤 기능이 이제 변화되는. 그래서 초기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정치적인 행위나 문화적인 어떤 행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작용으로서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한 발짝 물러나서 그 관찰자로서 혹은 관조자로서 그 가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이 판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. 이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이전에 니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니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저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그 니체하고 많이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해요.
어떻게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니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혼 회귀성 그 자체에서 그 사실성에 대한 어떤 그 담대한 수용. 우리가 이제 영혼 회귀라는 거를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 각각 주어진 어떤 그 순간 그 자체를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결단성. 여기 이제 실존성과 영혼 그 회귀 그 영혼 회귀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의 어떤 그 가능성이 니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인데 이 한나 아렌트한테도 이와 유사한 어떤 사유의 어떤 발단이 여기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이루어서 나가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혹은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추후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의 어떤 판단을 부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사건이나 혹은 그 역사적인 어떤 그 행위에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어떤 의미와 그 가능성 여러 가지 어떤 의 같은 것들을 판단의 어떤 형식에서 일어나는데 그 판단의 형식이 한 발짝 물러난 즉 관찰자로서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어떤 방식. 그때 일어나는 어떤 방식이 바로 판단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이제 칸트적인 그 판단에 대한 어떤 비판을 수용을 한나 아렌트식으로 수용을 이제 한 거죠.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칸트한테 들어가면은 이 판단이 일어나는 게 두 가지로 일어나죠. 칸트한테는 하나는 규정적으로 일어나고 또 하나는 반성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판단력에서 일어나는 그 두 가지 방식인데 규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어떤 보편적인 게 있는 보편자 속에 이 특수자를 그 속에 귀속시키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 반성적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보편적인 건 없지만 이 특수적인 것을 반성함으로써 거기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부터 제가 이제 판단이 근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방식이 그 한나 아렌트에서는 칸트의 어떤 모델에서 따왔다 하는데 그 칸트의 모델이 바로 요 반성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요때의 어떤 그 반성적인 일어나는 어떤 그 방식이 곧 그 특수자들에서 여러 특수자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는 즉 여기는 이미 보편적인 게 주어져 있다면 이 반성적인 판단에서는 보편적인 게 주어지지 않고 그 특수자를 통해서 그걸 반성적인 걸 찾아내는 그러나 이 반성적인 것과 반성적인 어떤 그 판단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방식이 곧바로 한나 아렌트한테서의 어떤 그 근원적으로 판단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모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.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전반에서 이제 이야기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방식 자체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주시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럴 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의식의 어떤 그 작용은 이때 두 상이한 의식 방식 그러니까 그 감성과 그 오성의 어떤 그 작동의 방식 두 개가 상당히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 교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그 자유로운 어떤 의식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오성이나 어떤 규칙화된 거나 이성의 어떤 그 규제적인 어떤 걸 통해서 일어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두 작용이 의식이 상당히 이렇게 그 자유롭고 창조적인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 사유적인 어떤 그 방식 자체가 근원적으로는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반성 판단의 그 기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사유의 어떤
모델이죠. 이게 이제 그 근원적으로 초기든 후기든 한나 아렌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판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나 아렌트적인 그 칸트의 수용이고, 요 칸트적인 어떤 요 수용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유의지의 어떤 구체성 혹은 우연성이라든지 혹은 그 특수화된 어떤 것을 넘어서서 이 세계성과의 어떤 그 조화의 어떤 가능성을 문제를 풀었다고 보는 거죠. 한나 아렌트는. 이게 이제 지금 한나 아렌트 우리한테 던지는 대답이에요. 그 난점을 풀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그 자유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구체성이 그 칸트한테서는 결국은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보편성, 여기서 자유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근거의 어떤 토대들을 이루어주는 것들이 개별적인 어떤 그 의지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을 한나 아렌트는 칸트한테의 어떤 그 개념을 이 한나 아렌트식으로 시간과 세계성이라는 어떤 이 화해를 통해서 칸트가 가지고 있던 난점을 자기 방식으로 풀었다고 보는 거죠.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식으로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하면은 이런 거죠. 여기서 이제 시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계속 그 시작을 통해서 계속 그 우연성들이 증폭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왜? 역사라는 그 자체의 어떤 그 전개 자체가 일종의 계속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건데, 왜? 우연성들이 계속 모이고 어떤 시작들이 계속 모인다는 그 자체는 일종의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역사일 거고, 그 자체는 이미 어떤 그 우연성의 어떤 시간이 지배할 수밖에 없겠죠. 그렇지만은 한나 아렌트한테서는 그 자유가 바로 이 세계성이, 우리가 계속 이제 세계성을 공부를 할 때 그 공통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동이 작업인이나 예술가들이 그 사물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객관성, 상호주관적인 객관적인 사물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인해 가지고 세계의 어떤 그 객관성을 계속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세계 자체는 그 어떤 형태로든 객관성, 즉 상호주관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, 그래야지만이 이 한나 아렌트한테서의 근원적으로 판단, 의지, 사유를, 그래서 더 근원적, 더 밑으로는 활동, 그런 다음에 작업, 그리고 노동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조건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, 이때의 어떤 그 시간과 세계성들이 바로 이 판단, 한나 아렌트한테서 이 판단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, 한나 아렌트는 궁극적으로 자기는 이 책을 통해서 완성은 못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해법을 이 판단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. 그게 이제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후기에서 초기에서 전기로 후기로 넘어가면서 궁극적인 어떤 이 자유의 문제까지 자기는 그 난점을 해결하고 설명하고, 그런 다음에 해법까지도 제시를 했다고 보는 게 한나 아렌트의 생각이고, 궁극적으로 한나 아렌트한테서 우리가 이제 아이히만이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, 사실은 그게 이제 사유라는 게 아니라 바로 아이히만이 그때 그 상황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의 어떤 그 근원,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그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를 넘어서서 아이히만을 거쳐서 레볼루션으로 가서 이 판단에 이르게 되는 그 한나 아렌트의 이제 그 해법이고 답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개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, 구체적으로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
이 전체 계열을 좀 더 세분화, 좀 더 깊게 그 설명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죠. 예, 여기까지 하고 질문 조금 받고 다시. 예.